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이매 생일날이 되어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다라는 동요가 있죠. 산중호걸은 산속에 사는 호걸이라는 뜻인데 산속에 사는 많은 짐승들이 제각각이어서 무질서를 낳는데 이걸 정리하는 것이 호랑이라서 호랑이를 산중호걸이랍니다. 그렇다면 산중에 무질서를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를 제압하면 무질서가 안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돼지와 관련된 한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제404강입니다. 한자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각골문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자의 현재를 알고 싶다면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한자는 굳이 과거로 가지 않아도 충분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지혜로 한자를 이해하는 세트한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돼지 시자로 구성된 한자들을 모아 돼지의 습성에 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할 돼지 시자입니다. 이 돼지 시자는 돼지를 의미하죠.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 시자는 돼지의 머리와 네 다리와 꼬리의 모양을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돼지를 잡을 때 천정에 매달아 놓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돼지의 모양입니다. 돼지를 잡아 매달은 모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한일자를 어미로 보면 됩니다. 어미 한 마리에 많은 새끼들이 있는 것이죠. 돼지는 보통 10마리 이상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번식력이 좋은 돼지를 표현하는 글자가 돼지 시자입니다. 봉시장사라는 말 있죠. 봉시장사는 식욕이 왕성한 큰 돼지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는 큰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스러운 악당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요. 또 교시라는 말도 있고 요동시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 돼지 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돼지 시자가 포함된 첫 번째 글자는 집가자입니다. 집가자는 집을 의미하고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집가자는 집면자에 돼지 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면자는 지붕을 의미하는 것이고 돼지 시자는 중심자로서 돼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가자가 표현하는 그 집의 범위는 지붕부터 돼지까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집의 구조 중에 모범은 지붕 아래에서 돼지 우리까지가 집의 범위였다는 것이지요. 옛날 집의 구조 중에 모범적인 모양은 지붕 아래에서 돼지 우리까지 있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글자가 집가자입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집을 짓고 있지는 않지만 위층에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 돼지가 살았던 것입니다. 아래층에 돼지를 두었던 이유는 뱀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집을 잘 지어서 뱀이 단파고 올라와서 사람을 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집들은 어슬했었기 때문에 뱀이 지붕 타고 올라와서 사람들을 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뱀의 천적인 돼지를 아래층에 배치하여 뱀들의 접근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집의 모범적인 구조였던 것이죠. 이 집가자는 특별히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집의 구조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제주도에만 그런 집을 발견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집의 구조들이 한반도 곳곳에 산재했던 것입니다. 집가자는 집의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지붕에서 돼지가 있는 곳까지가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의 구조가 지붕 아래에서 돼지 우리까지 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있죠. 가화만사성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가족이라고 할 때, 가문이라 할 때 집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집가자는 세딴자 제180강에서도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걸호자입니다. 호걸호자는 호걸을 의미하고 우두머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걸호자는 높을 고자와 돼지 시자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호걸호자가 표현하는 그 호걸은 돼지를 누르고 높이 선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나운 짐승을 제압하여 공동체에 안정을 주는 사람이 호걸이라는 뜻입니다. 호걸이라 부를 수 있는 우두머리는 공동체에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돼지 같은 짐승이 우리 공동체에 쳐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제압하는 사람이 호걸인 것이죠. 돼지를 누르고 그 위에 우뚝 선 사람이 호걸이다 해서 호걸호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걸호자는 높을 고자에서 아래 입구자가 생략되고 그 대신 돼지 시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나운 돼지가 우리 공동체에 침입하게 되면 공동체는 상당히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돼지를 단숨에 제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호걸입니다. 호걸호자는 돼지로 표현되는 사나운 짐승을 제압하여 공동체에 안정을 주는 사람을 호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중호걸이라는 말 있죠. 산중호걸은 산속에 사는 호걸이라는 뜻으로서 호랑이나 호랑이의 기상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호걸이라는 말도 있고 부호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 호걸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두울 목자를 보겠습니다. 어두울 목자는 어둡다는 뜻도 있고 덥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두울 목자는 풀조자와 지붕 멱자와 한일자와 대지 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풀조자는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풀로 만든 멍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지붕 멱자는 지붕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일자는 숫자 하나로서 이번에는 덮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대지 시자는 중심자로서 대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어두울 목자가 표현하는 그 어두운 것은 대지에 덮개를 올리고 지붕을 하여 그 위에 풀을 덮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덮개를 하고 지붕도 하고 풀을 덮게 되면 그 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대지가 있는 그 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지에게 덮어 쓴 것에 재차 어떤 것으로 더 덮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대지가 있으면 그 위를 이불로 덮고 또 위에 천막으로 지붕을 하여 덮개두고 위에 멍석을 또 덮는 이런 모양입니다. 덮고 덮어서 세 차례나 덮은 이런 모양이 어두울 목자입니다. 대지에게 덮어 쓴 것에 재차 덮개를 올린 모양인 것이죠. 대지는 가정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꽁꽁 싸매는 모습입니다. 다치지 않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꽁꽁 싸매는 모습이 또 어두울 목자인 것이죠. 몽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몽진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수모를 당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나라에 난리가 있어서 임금이 나라 밖으로 도주한 것을 몽진이라고 합니다. 그 임금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아주 치욕스러운 순간인 것이죠. 이걸 몽진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몽이라는 말도 있고 무지몽매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 어두울 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대자를 보겠습니다. 무리대자는 무리를 의미하고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무리대자는 언덕부자와 여덟팔자와 대지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덟팔자는 숫자 8을 의미하고 여러 방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대지시자는 중심자로서 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대자가 표현하는 그 무리는 언덕에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대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덕에서 모였다 흩어지는 돼지들의 무리인 것이죠.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기도 하고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무리대자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대자는 언덕에서 모였다 흩어지는 돼지들의 무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정대라는 말이 있죠. 원정대는 멀리 치러가는 군대나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무를 위해 멀리 떠나는 단체인 것이죠. 또 군대라는 말도 있고 부대라는 말도 있는데 이럴 때 무리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할극자를 보겠습니다. 심할극자는 심하다는 뜻도 있고 대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심할극자는 호피무늬 호자와 돼지 시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호피무늬 호자는 호랑이의 겉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돼지 시자는 돼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면서 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극자가 표현하는 그 심한 것은 호랑이에게 잡힌 돼지가 온몸을 무기로 사용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에게 격렬하게 맞서는 돼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산속에서 돼지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됩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으면 개죽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를 만난 돼지는 어떻게든 덤벼야 됩니다. 뿔로 받든지 몸으로 부대치든지 하면서 심하게 저항을 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 심할극자는 호랑이에게 격렬하게 맞서는 돼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속극이라는 말이 있죠. 이 연속극은 한 연극을 정기적으로 연속하여 공연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방송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극장이라고 말할 때, 참극이라고 할 때도 심할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쫓을축자를 보겠습니다. 이 쫓을축자는 쫓다라는 의미가 있고 뒤쫓다 또는 돼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쫓을축자는 돼지 시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죠. 이 돼지 시자는 중심자로서 돼지를 의미하고 갈착자는 간다라는 것으로서 진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을축자가 표현하는 그 쫓는 것은 돼지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치는 돼지를 잡기 위해 뒤쫓고 있는 주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정신없이 도망가고 그를 뒤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쫓을축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사람 앞에 나타나면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장소를 가지 않고 정신없이 내빼게 되는데 이를 뒤쫓는 사람의 모습을 쫓을축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은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작은 일에 치우치게 되면 중요한 일을 놓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또 축출이라고 할 때나 가축전이라고 할 때 쫓을축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중요한 가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속에서의 돼지는 산악귀로 유명하며 잡식성으로 온갖 굳은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돼지를 표현하고 있는 돼지 시자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한자들을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 중심자로 사용되고 있는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 시자는 돼지의 머리와 네 다리와 꼬리의 모양을 형상한 그런 글자입니다. 이 돼지 시자가 포함되어 있는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는 집가자였습니다. 집가자는 집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지붕 아래에서 돼지 우리까지가 집의 구조라는 것이죠. 과거에 허술하게 집을 지었을 때 뱀들이 집으로 올라간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아래층에 키웠던 그런 집의 모습입니다. 또한 호걸 호자도 있죠. 호걸 호자도 돼지 시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을 제압하여 공동체에 안정을 주는 사람을 호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 중에 대표가 돼지였던 것입니다. 멧돼지가 동네 침입하면 동네는 혼비백산합니다. 요즘에도 산속에서 민가로 뛰쳐나오는 돼지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납죠. 그 돼지를 제거하는 사람이 호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쓸 몽자도 있습니다. 이 덮어쓸 몽자는 돼지에게 덮어쓴 것에 재차 덮개를 올린 모양입니다. 돼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무리대자도 있습니다. 이 무리대자는 언덕에서 모였다 흩어지는 돼지 무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극자도 있죠. 심할극자는 호랑이에게 격렬하게 맞서는 돼지의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쫓을축자는 도망치는 돼지를 잡기 위해 뒤쫓는 사람의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404강으로서 돼지 시자가 포함된 6개의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산속에서 멧돼지들처럼 평온을 깨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평안함의 1등인 것이죠. 감사합니다.